연천 전곡리에서 국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색의 꽃이 피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오영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중첩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도지사가 분도 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매를 포기하고 이자 부담에 전세가 아닌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금 연천에는 국화꽃이 만발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의 꽃이 피어 있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국화꽃으로 조형물도 만들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 국화 전시회장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가을하면 어떤 꽃이 생각나나요? 해바라기? 단풍? 코스모스? 저는 국화꽃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국화꽃이 만발하고 있는 연천 전곡리입니다. 가을의 끝을 부여잡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국화꽃 전시회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곳 연천에는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바구니에서 국화꽃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조형물부터 연천역 급수탑 모양의 국화꽃탑, 국화꽃 옷을 곱게 입은 기차 등 이곳저곳이 모두 사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마지막 가을꽃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푹 빠졌습니다. 좋네요. 잘해놨네요. 깨끗이 잘해놨고 뭐 하늘도 맑고 오늘 참 공기가 날씨가. 좋아서 참 날씨가 좋아서 참 더 좋습니다. 한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바깥에 안에서만 있다가 나오니까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너무 좋아요. 때문에 이제 막 모든 게 막혔었는데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쁘고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3만여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 국화 전시회장은 구석기 축제 등이 열릴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연천구는 이곳에 지난 4월부터 국화를 심고 가꿔 커다란 국화 전시회장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한탄강 유역에서 펼쳐진 이 국화 축제는 축제보다는 국화 전시회 개념입니다. 많은 그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고요. 또 연천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강한 우리 연천 기후에 맞는 그런 컬러가 분명한 그런 국화를 만끽할 수 있는 연천 전곡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화 전시회는 이번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 과정에서 중첩된 규제 해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 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 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5위 수준으로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 의원의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중첩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는 분도를 먼저 추진한 뒤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주민 1,00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중첩 규제 개선에 대해 공감하면서 북부를 권역별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매를 포기하고 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학수 겸임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전세와 월세 물건 모두 늘어났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전세 물건은 작년 대비 143.1%, 그리고 월세는 193.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을 볼 때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래가 절벽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급매물을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아울러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대기하겠다, 관망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그런 매물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버티기에 나선 집주인들과는 다르게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월세는 매달 버리는 돈이다라고 여겨지던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그런 월세의 전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이제 1억당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연으로 480이니까 4.8%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제 더 오르게 되면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1억당 5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연으로는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다분히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전체적인 전세 매물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월세 매물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전세금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점이 가장 좀 우려되는 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 시장 내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대책으로는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수도권도 해제 조건에 들었으면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걸림돌을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인데 대출 규제는 지나치게 강화돼 있어요. 이게 DSR 체계에서는 추가 대출 조달이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이런 젊은 층에게는 DSR 좀 차등 적용하는 이런 융통성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은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지만 이게 대출금리로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런 금융당국의 역할도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런 부동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제는 비단 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 비축과 연결되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까지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학수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와 짜고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올리는 사기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깡통 전세 사고는 올해에만 427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칙을 고친다는 방침인데요. 신축 빌라의 시세를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한 이유와 근거, 또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감정평가에 필수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하루빨리 법률안이 개정돼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포천경찰서가 양주시 오토바이 퀵 배달업주와 배달원이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장해 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가로챈 일당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말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1건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37살 A씨는 오토바이 퀵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네 후배 등을 기사로 고용한 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아예 없던 사고를 가공해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천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와 공조로 검거한 사례라며 보험 사기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